1920년도 출생으로 올해 105세인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40년 동안 똑같이 드셨던 이 아침 식단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감자, 달걀, 호박죽, 채소, 과일, 우유를 드셨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재 40대인 저는 미리 50대, 60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간식을 끊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간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간식은 총 5가지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 견과류, 생과일, 콩류, 무설탕 요거트, 이렇게 5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질환 사망률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이 심혈관 질환은 피가 탁해지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피가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장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즉 먹는 것이 큰 영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음식들을 또 먹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마그네슘 등이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압 높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죠. 오늘 영상은 영양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50대 중년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영양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 간식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가 볼게요. 50대가 되면 당뇨나 고혈압이 가장 빈도가 많은 질병이라고 해요. 이 5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식 선택도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40대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는 신체적 부분들이 50대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50대가 넘어가서는 사실 회복이 더디게 되죠. 또 40대를 지나고 50대가 되고 중년층이 되면 살이 찌기는 쉽고 빠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음식 섭취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게다가 대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호르몬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체중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50대 이상 중년인 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삶은 계란이에요. 계란하게 되면 우리가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죠. 또한 가장 가성비 있고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백질뿐만이 아니고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 챙기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란을 제법 자주 찾으시는데요. 이 계란은 근데 항상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있죠.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특히 노른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가장 많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실 텐데요. 콜레스테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오해도 여러분이 좀 바르게 잡고 계란을 먹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계란을 하루에 5개, 6개씩 먹을 게 아니고 보통 1~2개 이렇게 드실 거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는 게 결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계란을 걱정하시기보다는요,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정제당 이런 식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서 오히려 계란을 1~2개 드시는 게 더 이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루에 삶은 달걀은 1~2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저도 삶은 달걀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간식 같은 게 많이 땡겨서 하루에 3~4개씩 먹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가끔 그렇게 먹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계란 1개에서는 보통 6g 정도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도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좋아하시고 또 단백질 섭취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1~2개 정도 삶은 계란으로 드시면 포만감 유지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50대 이후 중년의 간식으로 아주 좋은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농약과도 같은 식품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죠. 또한 속껍질 속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신장이나 폐, 대장에도 좋다고 하고요. 한약 재료로도 잘 쓰이는 것이 바로 견과류예요. 하루에 50g 정도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암에 걸릴 확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오메가3 함량도 생선보다 많아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생과일인데요. 말린 과일은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과일 주스는 추천을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금지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마트나 편의점에 가셔서 콜라를 하나 꺼내 드시고요, 과일 주스 아무거나 하나 꺼내 드셔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영양성분, 특히 당류를 보세요. 차이가 없어요. 즉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들은요, 비타민이나 칼슘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당류나 그 외의 성분들은 탄산음료와 별 차이가 없어서 우리 몸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일 주스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끊다시피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생과일이죠. 생과일도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에는 당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은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해서 적정량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도 어쨌거나 당은 당이기 때문에 과일 중에서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먹는 게 좋겠죠. 과일 중에는 사과나 배, 딸기, 그리고 베리류 등이 도움이 되고요. 유기농, 무농약 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반 개 정도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블루베리는 100g 정도, 딸기는 7개에서 8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과일을 쟁여놓고 드시게 되면 과일이 또 상할 것을 염려해서 하루에 먹는 양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요즘 우리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거 그날 아침에 배송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먹던 방식으로 쟁여놓고 드시지 마시고요, 뭐 하루치 혹은 한 3일치 요 정도 해서 먹을 양과 보관하는 기간까지 정해서 드시면은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삶은 콩류인데요. 40대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이 근육량은 50대가 지나기 시작하면 그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제 아내도 병아리 콩을 삶아서 간식처럼 먹던데, 처음엔 저도 그게 제 취향과는 맞지 않아서 안 먹었는데 한 번, 두 번 또 먹게 되다 보니까 은근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심심하거나 조금 배가 출출하거나 하실 때 평소에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 같은 거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하나씩 야금야금 드시면 간식 대용 심심풀이로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삶은 콩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공복감을 덜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50g 정도의 콩을 섭취를 하면 이 콩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을 통해서 LDL 수치도 20%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콩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 안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좋고요. 특히 여성분들,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콩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분들 다이어트에도 매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삶은 콩은 칼로리도 낮고 간식으로 배부르게 먹어도 우리 몸에 크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저도 와이프 따라서 한 번씩 먹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는 무설탕 요거트인데요. 왜 무설탕 요거트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요거트도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이나 아연, 비타민 B군 등 영양소로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간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내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당 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무엇보다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5가지 간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삶은 계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삶은 계란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달걀 1개에 들어있는 이 6g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흰자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헬스를 하면서 근육량을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켜야 된다거나 극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흰자만 골라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계란을 먹는다고 할 때는 흰자와 노른자를 다 같이 드셔야 해요. 오히려 저는 흰자보다 노른자를 더 추천드리죠. 이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인슐린 민감성, 즉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관여하고요.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간식 중에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삶은 콩류와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삶은 달걀은 토마토나 호박 등과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자신의 기호에 맞는 건강한 조합으로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간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0대 이후 주의해야 할 간식, 피해야 할 간식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하셔서 업데이트되는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